어떤 며느리감이 진짜인지 시어머니가 돈으로 시험에 들게 한 기막힌 사연, 낡은 시골집에 찾아온 며느리감들, 과연 그녀들의 진짜 모습은? 돈이 전부야! 외치며 떠난 여자들, 하지만 마지막 며느리감의 진심은 시어머니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는데, 사실 난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다. 돈보다 귀한 인연을 찾기 위한 시어머니의 특별한 시험, 과연 그 결말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주 먼 옛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시절도 아닌 인천의 어느 조용한 동네에 깊은 지혜를 품은 김영숙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소박한 노년의 여인 같았지만 사실 그녀는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한 재력가였고 젊은 시절에는 꽤나 이름을 날리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돈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은 후 그녀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신념을 굳게 가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의 배필을 고르는 데 있어 그 어떤 조건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현재 그녀는 서울에 번듯한 집을 두고 오직 아들의 인연을 찾기 위해 오래된 인천 고향집에서 소박한 삶을 연기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숙 할머니는 아들의 혼사를 앞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들 이준호는 40을 훌쩍 넘긴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순수하고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 늘 걱정이었지요. 영숙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만 보고 달려드는 가짜들은 이제 지긋지긋하다. 내 아들 곁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며느리감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자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호의 말에 여자는 불편한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박미선은 화려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게 잔뜩 찌푸린 얼굴로 낡은 집을 훑어봤지요.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여기저기 덧댄 흔적이 보이는 시멘트 벽, 삐걱거리는 나무마루까지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정말이에요? 농담하는 거 아니고? 아니, 자기야, 설마 여기가 진짜 자기 집이라고요? 세상에, 난 자기 집이라고 해서 그래도 번듯한 줄 알았지. 이건 뭐 폐가 수준이잖아. 미선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함께 노골적인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이건 거의 60년대 영화 세터장 같잖아. 준호는 멋쩍게 웃으며 우리 집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아늑하고 따뜻한 곳이야 라고 변명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미선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집안에서 풍기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지적했어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 내 코가 이상해진 건 아니지? 혹시 촬영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몰래카메라? 미선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팔짱을 꼈습니다. 그때 낡은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영숙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영숙 할머니는 미선에게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미선은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준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무리한 태도에 영숙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깊고 차분한 눈으로 미선을 응시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미선은 연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당황과 부끄러움으로 붉어졌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할머니, 죄송한데요.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곰팡이 냄새도 그렇고 습기도 장난 아닐 텐데 건강에는 괜찮으세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스타일은 정말 아니에요. 영숙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 불편하리라는 건 안다. 허나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추억들이 깃들어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과 함께 잔잔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코웃음을 치며 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정신 차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어? 데이트는 어디서 하고 친구들을 어떻게 초대할 건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드백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듯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대문을 향했습니다. 낡은 집을 뒤돌아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역겨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다급히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미선아, 제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정말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희망은 희미해 보였습니다. 미선은 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웃기지 마. 요즘 세상에 돈 없이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솔직히 돈이 가장 중요해. 당신과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그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선이 탄 고급 승용차는 매정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은 결국 제 발로 떠나가는 법이지. 진짜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거란다. 영숙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한심해요. 또 이렇게 엄마 말씀 들을 걸. 다음에는 제가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 꼭 데려올게요. 하지만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제 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몇 달 후, 준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이쪽은 최수진 씨예요. 최수진은 단아한 미소와 깔끔한 옷차림으로 영숙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수진을 맞이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습니다. 수진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구와 오래된 벽지, 작은 부엌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얼굴에는 특별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영숙 할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수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집이 참 아늑하네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을 텐데. 영숙 할머니는 은근히 떠보듯 말했습니다. 물론 새 집만큼 편리하진 않겠지만 저는 이런 정감 있는 분위기가 좋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수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준호와 함께 집안 곳곳을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새로 바꾸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손보고 작은 텃밭에 꽃씨를 심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냈고 낡은 집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수지는 영숙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준호 씨와 결혼하게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영숙 할머니는 수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건 알고 있겠지. 이 집도 오래됐고 특별히 물려줄 만한 재산도 없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끼리 열심히 벌어서 살면 돼요.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준호는 감격에 저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 씨는 정말 천사 같아요.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오히려 저희랑 같이 고생할 각오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숙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정말 돈에 욕심이 없는 걸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진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 할머니는 몸져 누웠습니다.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알아누우시자 수지는 밤낮으로 할머니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밤에는 혹시나 깨실까 옆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수진의 모습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 준호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 어머님 빨리 나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저에게도 가족이시잖아요. 수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 할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죠.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건넸습니다. 아가야,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영숙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수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할머니는 준호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야, 수진이는 참 착한 아이인 것 같다. 하지만 사람 속마음은 쉽게 알 수 없는 법이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봐야겠다. 준호는 이제 어머니의 시험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영숙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돈보다 귀한 마음을 가진 아이일까? 만약 그렇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텐데. 그녀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한아름과 함께 인천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아름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여성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엿보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 한아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뵐 생각에 설레요. 준호 씨 같은 좋은 아들을 키우신 분이니까 분명 따뜻한 분이실 거예요. 집 앞에 도착하자 한아름은 낡은 집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습니다. 와, 정말 정겨운 집이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풍경 보기 힘든데. 그녀의 맑은 눈빛은 낡은 집의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영숙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아름은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영숙할머니는 한아름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앉거라. 한아름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낡은 장독대, 마당의 텃밭, 삐걱거리는 나무마루까지.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집안 곳곳이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며칠 동안 한아름은 영숙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림을 배우고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금세 정이 들었습니다. 영숙할머니는 그런 한아름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착하고 심성도 고운 아이로구나. 하지만 정말 돈 욕심은 없는 걸까? 어느 날 저녁 영숙할머니는 한아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름아, 너는 이 낡고 불편한 집에서 사는 게 정말 괜찮으니? 한아름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집이 불편한 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준호 씨와 어머님이 계신 이곳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니까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너희에게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을 텐데. 영숙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끼리 열심히 살면 돼요.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님 곁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한아름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라면 정말 내 아들의 짝으로 손색이 없겠구나. 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날 영숙할머니는 중요한 결심을 하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으로 영숙할머니와는 젊은 시절부터 깊은 우정을 나눠온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랜만이네, 친구. 영숙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자네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 무슨 일인가? 친구의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탁이 좀 있어서. 영숙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탁? 무슨 부탁인데? 자네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다 있다니? 흥미롭군. 친구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영숙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준호, 곧 결혼할 여자가 생겼는데 혹시 자네 아들 태성이 좀 만나볼 수 있을까 해서. 태성이? 우리 막내 아들 말인가? 걔가 왜 갑자기? 친구는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그 아이 아직 젊고 혈기왕성하니 혹시 우리 며느리 될 아이에게 호감을 표시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영숙 할머니는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역시 자네다운 부탁이군. 돈보다 중요한 걸 찾겠다더니 아주 제대로 시험해보겠다는 거구만. 친구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우리 태성이가 영 시큰둥해.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았다가 지쳐버린 것 같아. 어쩌면 자네의 특별한 시험이 그 녀석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지 모르겠군. 부탁하네, 친구. 내 아들의 행복이 걸린 일이니.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내 아들 녀석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지. 워낙 자유분방한 녀석이라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네. 친구는 흔쾌히 영숙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한아름이 일하는 작은 카페에 멋진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세련된 외모에 고급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영숙 할머니 친구의 아들 강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고 곧장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혹시 한아름 씨 되시나요? 태성은 부드러운 미소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아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아, 저는 강태성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아름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태성과 함께 카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성은 자신을 소개하며 서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아름의 밝고 친절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름 씨는 정말 이 동네 분위기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한아름은 수줍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이곳이 좋아요. 며칠 동안 태성은 틈만 나면 카페를 찾아 한아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경과 재력을 은근히 내비치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지만 한아름은 그의 겉모습보다는 진솔한 내면에 더 관심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성은 한아름에게 근사한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아름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다면 함께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마시는 것을 알아놨는데. 한아름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성 씨. 저는 이미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감사합니다. 태성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에 꼭 함께 식사해요. 며칠 후 태성은 한아름에게 값비싼 선물을 건네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름 씨, 제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에요. 부디 받아주세요. 한아름은 정중하게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태성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값비싼 선물은 받을 수 없어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태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는 한아름의 확고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까? 마지막 시험이 시작된 날, 영숙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보석을 착용한 채 한아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태성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름아, 네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다.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엄숙했습니다. 한아름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다. 영숙 할머니의 말에 한아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젊은이는 내 오랜 친구의 아들이자 아주 유망한 사업가이지. 태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아름을 쏘아보았습니다. 한아름 씨, 할머니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케이스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한아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목걸이뿐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준호 씨 곁을 떠나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아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숙 할머니와 태성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혼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곧 한아름은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 씨의 제안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당신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태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요. 영숙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한아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름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그토록 찾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구나. 그날 밤 영숙 할머니는 한아름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한아름의 부모님이 흔들림 없는 믿음과 도움을 주셨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홀로 남겨진 한아름을 늘 걱정하며 그녀를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아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영숙 할머니는 따뜻하게 한아름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란다. 마침내 영숙 할머니는 준호와 한아름의 결혼을 허락했고 두 사람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두 사람에게 넓고 아름다운 새 집을 선물했고 그녀의 재산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도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준호와 한아름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영숙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랑과 가족이라는 것을 영숙 할머니는 자신의 지혜로운 시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 세 사람의 삶에 영원히 따뜻한 행복으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